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동북나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해 1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9.1%에 도달해 있는데요. 현재 도미넌스는 2018년 초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7년 상승장 고점에서 35%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대대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려 95%가 넘었으며 2016년의 경우는 98%가 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 중 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했다는 말인데요. 그랬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7년 3월 이후로 1년도 안 되어 35% 부근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당시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이더리움이 이슈몰이를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 가능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 투기성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급락에 이더리움만 기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코인을 찍어내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에 수많은 이들이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른바 ICO 열풍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거품도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재력만 있었었지 보여준 것이 없는 이더리움에 실망한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무디성으로 발행한 코인들도 우후죽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안전한 코인은 비트코인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서 73%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3%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이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비트코인 상승장 속에서 디파이와 NFT로 무장한 이더리움이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승장 과정에서는 이더리움뿐 아니라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메이저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도 있었었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테더 USDT를 선두로 스테이블 코인들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 잡기 전에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 매수를 위한 기축통화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면서 BTC 마켓을 사용하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달라진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해외에서 BTC 마켓을 주로 사용하던 시기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알트코인을 던질 땐 자동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효과가 생겼으며 반대로 알트코인 불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해서 알트코인을 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효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와 함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패턴과 함께 알트코인 시장이 과열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는 패턴이 빈번히 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는 메시지에 혼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판매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알트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산술식에서 제외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계산하는 것이죠. 현재 개선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더리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병합 업그레이드까지는 9일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더리움 병합 업그레이드의 수혜 종목인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다시 고개를 들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병합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더리움 채굴이 막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채굴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전의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는 이미 채굴자들을 대규모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해시레이트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노란색 초회선의 지지를 다졌으며 파란색 초회선의 저항을 뚫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의 상승세로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파란색 초회선을 돌파하고 지지로 삼을 수 있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파란색 초회선을 돌파한 이후로는 피보나치 블루존 상단부인 44달러가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세 번째 시도인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만약 44달러 선까지 돌파한다면 52달러 부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 지지가 확인된다면 추세를 따라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 위치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측이 실제 방향성이 맞지 않을 때는 빠른 손절 등으로 대응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면서 트레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매하는 분들은 시장을 지배하는 현재 스토리텔링과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 동향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병합이 끝난 직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은 크립토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불러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더리움 병합이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단순한 기술적 조정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병합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크립토 시장은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작업 증명 하드포크가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반대급부로 더 부각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저울질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병합 자체 이슈를 떠나서 현재 거시경제 자체가 자산시장의 흐름을 쥐고 있기에 큰 관점에서 시장을 동시에 바라보는 노력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13년에 비트코인 5,000개를 매수했다가 단 한 번도 건들지 않은 지갑이 있는데요. 어제 그 지갑에서 5,000개 전체가 크라켄 거래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갑의 주인공을 5천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에 5천남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2013년 12월이 상승장의 끝물이라는 것을 알지만 당시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11월에 1100달러를 넘겼던 비트코인이 18일 만에 382달러로 67%가 하락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올 때 우리의 주인공은 비트코인 5,000개를 매수한 것입니다. 전날의 바닥 가격에서 하루 만에 83%가 오르는 미친 장이라지만 나름 바닥에 주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1년 만에 78%가 더 빠지면서 15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가격에 사야겠다고 생각하시겠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저 당시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기관이나 기업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가치가 0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포가 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나요? 5천남이 2013년에 산 5,000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당시에 한 330만 달러 정도 됐으니까 5천남은 비트코인 한 개를 663달러 정도에 산 것이 됩니다. 야,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저렴하게 산 거죠. 그해 평단가 이후로 비트코인은 최대 10,000%까지 상승했고요. 지금 판다고 해도 원금에 비해 2,900% 상승한 가격입니다. 만약 5천남이 투자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비트코인이 80% 가까이 하락했을 때 팔았다면 지금 그는 어떤 심정일까요?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상승장 때도 팔지 않았고요. 2021년 고점에도 단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수한 코인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도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큰 수익을 낼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 80% 이상 손해를 보고 판 것에 대한 손해뿐 아니라 그 이후로 가격이 수백 수천 배 오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에 대한 박탈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폭락과 같은 상황에서도 공포에 팔지 않고 2017년 상승장과 2021년 상승장에서도 팔지 않은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급전이 필요해졌을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5천남뿐 아니라 최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비트코인 지갑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빠른 소식과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